자, 오늘 4월 12일 마감 시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장이 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워낙 강세로 끝났잖아요. 어제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이 강세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원래 나스닥하고 연동성이 좀 크잖아요. 나스닥이 어제 1.68% 상승했습니다. 보면 나스닥이 흐름이 깨지는 경우도 좀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21선 살짝 이탈하다가도 바로 21선 위로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나스닥이 거품이다 하는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글쎄 원래 주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이 맞습니다. 제가 뭐 여러 회원들께 말씀드렸지만은 돈이라는 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유동성이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그 과자 하나 사 먹을 때 옛날에 제가 이제 처음엔 기억나는 게 제 돈으로 새우깡 사 먹을 때 한 200원부터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1,500원 뭐 이러잖아요. 한 번씩 과자 들 때마다 깜짝 놀라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돈이 계속 풀려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월급도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옛날에 뭐 10만 원씩 하지만 지금 몇백만 원씩 해도 뭐 살 게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돈의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지금 삼성전자가 8만 원인데 10년 후에도 8만 원이면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하락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을 쭉 하는 흐름이 여기서 만약에 급등이 나버려서 단기적으로 막 위로 쏟아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버블 얘기 나오겠지만 이렇게 추세적으로 흐름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지금 막 버블이라고 논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돼서 나스닥이 뭐 21선 위로 올라오고 이 정도 흐름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갭상승 좀 하다가 조금 밀리다가 장초 좀 밀렸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보시면 장초에 한번 이제 코스피 기준입니다. 장초에 한번 밀렸어요. 갭상승했다가 밀렸어요. 이까지는 뭐 납득. 다시 올라오길래 역시 올라오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점심 때부터 요즘 점심 때부터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면은 보자고요. 누가 그렇게 많이 팔았나 보면은 굳이 시간대별로 따지자면은 이 시간대쯤이잖아요. 이 시간대부터 기준으로 본다면은 점심 때부터 빠졌으니까 여기잖아요. 보면은 이게 오늘 빠진 이 구간대가 한 11시 22분 정도 구간인데 이 정도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판 거를 보면은 결국은 외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관은 처음부터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들어올리는 주체는 외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외인이 샀어요. 처음에는 사다가 팔기 시작하니까 너무 허무하게 밀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외인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 샀다가 판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거의 제로예요. 근데 기술도 좋죠. 지수만 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팔자고 지수만 밀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만 보면 그런데 선물 시장으로 좀 가볼게요. 선물 시장으로 가면 얘기가 다릅니다. 선물 시장으로 가면은 선물 시장에서 외인이 강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계속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 현물 시장도 마찬가지 영향을 좀 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많이 크게 밀린 게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이 싹 다 밀렸는데 야상이 자수당을 차지하기 때문에 밀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이제 야당 사람들하고 직접 얘기를 저는 이제 야당,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이런 쪽에 다 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연들이 있는데 어 양쪽 당에서 다 이제 관련된 분들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하면은 그러니까 정말 중도죠 진짜로. 왜냐면 이게 저희 아버지가 대구에서 태어나고 어머니가 광주에서 태어나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관련 있는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저는 가운데 딱 꼈는데 어쨌든간 지금 민주당도 그렇게 밸류 프로그램 이런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증시 활성화 대책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경제방송은 기본적으로 보수당 입장을 대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당 사람들, 야당 사람들 만나면은 그리고 여당 사람들 만나면은 경제방송을 본인들도 본인 편이라고 생각하고 야당 사람들 만나면은 경제방송을 이제 그 보수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이제 저도 언론사에 있잖아요. 지금 이데일리 언론사에 있잖아요. 근데 이데일리 이런 논조들이라든지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또 보수적이지 않은데 일단 이미지는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경제방송 같은 경우는 좀 불암 심리를 조장하는 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가를 좀 하락시켜서 저가 매수하려는 속셈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안심을 조장하는 부분도 있고, 주가를 좀 하락시켜서 저가 매수하려는 속셈도 있는데, 특히 외인보다 기관들이 아무래도 이런 언론 쪽하고 아삼육이 잘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기관들이 사실은 최근에 종목들을 사야 될 때 못 사고 외인들이 사고 기관들은 팔았잖아요. 최근 우리 장세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 원에 팔았다가 12,000원에 살려고 하면 우리도 사기 싫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오히려 외인들은 좀 주가가 좀 빠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아시아시장 보면은 만약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아시아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깨져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1% 가까이 깨졌는데 니케이는 0.21% 상승했습니다. 제 생각에 오히려 우리 시장이 니케이를 끌어내린 걸 수도 있어요. 대만이 0.08. 대만 지금 지진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중국하고 문제가 돼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도 0.08%. 상해 0.49%. 항생이 좀 많이 깨지긴 했습니다. 2.18%. 항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화권이 좀 빠졌는데 중국 무역 통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장중이었기 때문에 중화권 전체적인 약세인 건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대만 상해보다 우리나라가 더 빠졌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봤을 때는 민 부분들이 좀 있다. 특히 삼전의 흐름이 중요한데 오늘 외인이 결국 현물 시장에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살짝 소폭 매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다 삼전 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삼전에 또 수급이 몰려 들어가니까 이 없는 수급에서도 삼전을 매수를 하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좀 빠지는 모습되었다. 차라리 삼전이 빠르게 10만 원 찍고 지지부진할 때 수급이 퍼지면 좋겠는데 삼전도 사실은 8만 원 돌파하고 나서 계속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뉴스가 있는 개별주 종목들만 좀 움직이는 장세가 펼쳐졌다. 당분간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데 결국 삼전이나 하이닉스 현차 하이닉스 기아 모두 그렇게 안 간다 뭐 죽는다 뭐 한다 뭐 어떻게 붙어있냐 하다가 결국 가격 메리트가 시장에 인식되고 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다 답답해서 손 넣을 때쯤 되면 항상 주식은 가거든요. 그리고 조금 움직여가지고 이제 조금 손실 줄어들었다 하고 팔면 그때부터 진짜 달려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들 반복될 것이다. 좀 지루한 장세지만은 잘 버텨나가자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